오늘의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AI 쪽인데요. 이제야 불붙은 한국형 AI 시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AI 관련한 이제 정부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도 섹터로 보고 계신 그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반도체 소부장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AI 관련된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이끌어 가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금 이제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볼 것 같으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추경 13조 원 중에서 대략 한 1조 9천억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이 이제 AI에 그 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상정이 돼가지고 그대로 해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GPU 10,000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몇 안 되지만 대략 1,000개가 안 됩니다. 한 800개 정도 되는 이 AI용 GPU에 대해서도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도 별도 편성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좀 그 틀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GPU가 그야말로 품귀다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웃돈에 웃돈은 올라가가지고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메모리라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 AI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골든 타이밍이 왔다. 즉 지금부터는 쿠다를 베이스로 하는 엔비디아 계열의 GPU,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그 반 엔비디아 쉽게 해서 ARM이라든가 혹은 이 브로드컴 쪽 계열로 해가지고서 갈라지는 이러한 또 다른 NPU 계열의 이런 그 AI 반도체들이 다 한번 접전을 치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맞춰가지고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장중에 그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ARM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든가 혹은 퓨리어스 AI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테마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또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섹터들이 상당히 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엔비디아의 GPU만 가지고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발열이 많은 데다가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는 AI도 안보에 관련된 부분, 쉽게 얘기해서 너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그 기초적인 그 프레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정부가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AI에 1.5조 원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요.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좀 확인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AI 추경이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쪽 섹터를 봐야 된다면은 그 안에서도 어떤 기업들을 기준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지도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뭐 가온칩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ARM과 관련돼 있다든가 혹은 삼성전자와 관련이 돼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전체적인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계열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그 기술을 가지고 오기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엔비디아와의 연계보다는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이외에는 사실 시스템 메모리로서는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로서는 그거를 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비메모리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우선 보되 그다음에 또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들, 즉 두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내기도 하고요. 반도체 이렇게 물론 하이닉스는 오르지만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확실히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정부 측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AI 쪽에 관한 투자를 확대를 할까? 그 부분에 관한 이제 투자자분들의 의문도 조금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경제 외적인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둬야 된다고 봐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경쟁을 한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자금이라든가 인력적이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미국이 개발하는 거하고 했을 때 과연 비교하거나 그거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에 하기도 그래요. 한 6, 7년 전만 해도 AI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딥러닝이라 불렀죠. 사실 우리가. 그러면 딥러닝 시절에 비해 가지고 지금 비약적으로 AI의 기술 자체가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따라가서 잡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자본과 인력이 투자가 돼야 된다면은 지금은 기반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잡는 건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 비로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정부가 아마 여기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바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최선호 기업을 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삼성전자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볼까요, 저희가? 네, 지금 현재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저는 ARM 계열로 해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커스를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은 메커스 같은 경우 이 종목이 그 비메모리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는데 이 그 고객사가 상당히 좀 화려합니다. 생각보다. 자, AMD, 자일링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르네사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 다른 메이컴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ARM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중에서 둘은 지금 현재 그 AI 반도체 GPU를 만들고 있는 업체 AMD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ARM 같은 경우는 그걸 이미 개발해 가지고서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NPU를 만드는 그쪽 아키텍처랑 연결이 돼 있는 데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지 않은 르네사스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파워하고 발열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일본 회사인데. 그러면 얘네들하고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총판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이제 제휴를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술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GPU들은 문제가 뭐냐면 엄청나게 열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에서 발열이 심하게 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된 성능의 수명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주기를 봐주는데 이렇게 열이 과열하게 나면은 3년이 아니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들, 특히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그 AI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회사들은 이 발열 관리 그리고 발열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전력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키텍처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주목을 하게 된다면 메커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차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자리에 있고 또 거기다가 재무도 또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 물건 사가시면은 만약에 돈이 부족하시다 저희가 할부해 드릴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금이 빵빵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메커스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